다음 세 번째 활동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반다비 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하천대학교 오하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다비 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발표한 하천대학교 오하라입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회장님의 추천이 제일 컸겠지만 제가 사실 반다비 체육관 활성화를 관련된 연구를 2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분들, 장애인 가족분들, 또 체육관 운영자분들, 지도자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다비 체육관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는 것이 그래도 제가 지금 미흡하지만 가능한 것 같아서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들은 제가 진행했던 2건의 연구의 결과를 좀 정리해서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 배경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20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꾸 넘어가네요. 네. 반다비 체육센터 선정 현황은요, 2019년에는 30개, 그 다음에 2020년에는 2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고, 2021년은 25개소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를 찾아봤는데요. 반다비 체육센터란 장애인이 주도적인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단위의 생활 밀착형 스포츠 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의 정식 명칭은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 체육센터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기초광역자치단체가 되고요. 반다비 체육관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요. 체육관형, 그 다음에 수영장형, 종목 특화형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체육관형은 30억 원이고요. 수영장형은 40억 원인데요. 체육관형이나 수영장형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내에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목 특화형 같은 경우는 동학의 특화형이라던가 아니면은 해양 종목 특화형,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특화형이 또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때 이 반다비 체육관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2차 공모를 통해서 30개소가 잘 선정이 되었는데 2020년 때 30개소를 선정을 목표로 했지만 3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23개소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김예지 국회의원님께서 이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 자체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때 문체부 관계자분께서 지자체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서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때 김예지 위원님께서 이 체육센터 이름 자체를 장애인형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서 장애인형, 비장애인형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2019년에 반다비 체육 지어지는데 유니버셜 체육센터를 어떻게 하면 입힐까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연구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냐면 반다비 체육관에다가 어떻게 유니버셜 디자인을 입힐지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용기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금 체육용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맞추어서 개인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반다비 체육관이 수요자 중심의 체육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마침 진행하고 있던 차에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구했던 이 2건의 연구 결과를 추려서 한번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관련자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공공체육센터에서 이제 통합체육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관련자분들 13분에게 제가 한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설 및 이용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 규제로 대부분 잘 갖추어져 있지만 체육관이나 수영장, 특히 뭐 입수 경사로라던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시설의 반다비 체육관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특히 지방 지역에 가면은 새로 신규 건립을 해서 촘촘한 시설망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30억 원, 40억 원 지원해서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동용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체력 단련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트레드밀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낙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이 함께 체육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을 하면은 비장애인 분들이 좀 간이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운동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비장애인 시설 그 운동용품을 갖다 놓으면은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불안정한 자세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한 운동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프로그램 및 지도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지도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 과다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수준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부족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만약에 입힌다면 지속적으로 지도자 양성 교육 또 이해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자의 목소리입니다.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비장애인 분들 총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통합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 목적과 만족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용 목적은 다들 마찬가지로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 만족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결과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분들은 만족하신다고 하셨지만 비장애인분들은 불만족하신다고 응답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 체육관이다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서 약간 사용하는 데 불편한 시간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평한 이런 유니버셜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바로 질문을 드렸더니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난 이건 좀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노인분들이나 비장애인분들은 그렇게 공평하게 된다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에 이제 체육센터에서 필요한 시설은 수영장과 체육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 외에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노인분이나 비장애인분들은 영화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 프로그램이 확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분명히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동을 참여했지만 한 5년째 비참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운동시설 및 운영 상황의 요구는 먼저 민원을 넣으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 함께 사용하다 보면은 비장애인분들이 꼭 오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신대요. 그런 것들이 운동할 때 불편하다. 그래서 교육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좀 운동을 다양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요구사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되게 친절하시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어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옷을 잡아 끈다던가 아니면은 아무 설명 없이 시범을 보이셔서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셨다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은근히 이제 장애 비하 발언을 하시는 지도자분들도 계셔서 기분이 나빠서 운동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반다비 체육관에선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은요, 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수영, 체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를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은 코로나 시기 같이 이런 시기에는 운동용품을 좀 대여해 줬으면 좋겠다. 체육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인데요. 운동선수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계속 체육회나 뭐 관련 단체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운동을 하라고 안내 프로그램이 오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들이 좀 개인적으로 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 및 지도자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운동용품이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운동을 통합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불균형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 인식교육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운동을 참여하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다비 체육관에 대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 시설을 위한 운동 실천을 위한 그 필요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다비 체육관의 현장의 목소리가 꼭 정책에 좀 반영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한국특수체육학회 상임이사인 오하라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